통계적 추정을 지금부터 해 볼게요. 용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또 기호도 많아 보이고 식도 많아 보이지만 스토리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우선 머릿속에 하나 생각을 해 보면 A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 물고기가 있고 이 A라는 저수지 전체의 물고기를 생각하는 게 바로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A라는 저수지 전체에 대한 얘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수조사가 무슨 뜻이냐면 전수조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모두 다 빼내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 전체의 길이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거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전수조사를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조사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중요한 단어예요. 크기, 개수가 아니고 표본의 크기가 100 이다라고 말하면 이 저수지 안에서 물고기 100 마리를 추출해서 100 마리를 잡아서 100 마리 전체의 길이를 재고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 낸 걸 가지고 저수지 전체의 물고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제 이렇게 보는 행동을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모집단은 이 저수지 전체에 있는 물고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본은 그중에 우리가 몇 마리를 어 꺼낼 건지 그렇게 하는 행동을 추출한다고 하고요. 전수조사는 저수지의 물 전체를 빼고 물고기 전체를 조사하는 것, 표본은 그중에서 일부만을 꺼내서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때 인제 몇 마리를 잡을 것인가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정확해지는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전 국민에게 물어보는 행동은 전수조사겠죠. 전 국민에게 물어보는 행동은 바로 투표가 되는 것이고 표본 조사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1000 명에서 한 1000명 정도, 750 명에서 1500명 정도 그렇게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이미 추출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서 큰 거 나오면 걔는 표본으로 치고 작은 거 나오면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추출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작위로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복원 추출을 통해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복원 추출. 그러니까 임의성과 복원성은 그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 전체 안에 있는 물고기의 크기를 이산 확률 분포에서 많이 봤던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확률 변수 x를 전부 다 평균 내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평균 물고기 전체를 다 잡아서 평균을 다 내면 바로 모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집단의 분산 당연히 이것도 전부 다 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의 변형식 같은 걸 가지고 구할 수 있겠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에 이렇게 쓸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평균과 분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공식 글자로만 보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들을 헷갈리면 안 될 건데 자꾸 그러면 글씨가 많아지니까 내용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전체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 전체에 대한 분산과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를 모를 붙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표본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결정을 나야겠죠. 몇 마리를 뽑을 것인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면 그것을 임의 추출해서 복원 추출하고 임의 추출해서 표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이면 n 마리를 잡겠다고 하는 거니까 x1, x2 점점점에서 xn까지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거를 뽑고 그 뽑은 것의 평균을 내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10 이라고 결정을 했다면 10 마리를 뽑은 애들만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 생각해야 돼요. 10 마리를 뽑은 친구들의 평균이 목 평균과 일치할까요? 네,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n의 크기 n,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결정하면 그 뽑은 표본의 평균을 내는 행동.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n 마리의 물고기의 크기를 다 더하고 n으로 나누어 주면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표본 평균은 지금 x바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x바. 그러니까 x바라고 하는 걸 보면 n 마리를 뽑은 것 중에서 그 친구들의 평균을 낸 게 x바고 당연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지금 같지 않다는 느낌을 알 수 있겠죠. 뭐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표본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니까 첫 번째 뽑힌 물고기의 길이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 편차의 제곱, 두 번째 물고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 n번째 물고기에서 표본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 편차의 제곱을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n-1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 전체의 개수는 n개일 건데 근데 여기를 n-1로 나눠요. 이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여서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n-1로 나누면 실제 우리가 계산하려는 값과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안 물어보는 학교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수행 평가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n, 즉 n 마리의 물고기를 표본 조사할 때 표본 평균은 전체의 길이를 더한 것을 n 마리니까 n 개로. 그다음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건데 분모가 하나 작게 n-1로 해야 더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당연히 표본 분산을 제곱근 씌워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수지를 하나 항상 머릿속에 그려 놓고 있어야 되고 전체에 대한 이야기, 전체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내가 n 마리를 뽑아서 표본 조사했을 때의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A라는 저수지를 실제로 그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거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읽어보면 저 뜻은 표본 평균이 아니죠. 표본 평균은 x바가 표본 평균이고 저 친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한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지금부터 정신 잘 차려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무슨 말이냐면 표본 조사를 여러 번 한 거를 평균 내겠다는 거죠. 다시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몇 마리 뽑은 것을 평균 내는 게 아니고 그 평균 내는 행동 전체들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x바하고 x바의 평균을 구별할 줄 못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실제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의 마리수가 3 마리인 저수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의 길이가 1, 3, 5 이렇게 있고 각각을 낚시해서 잡을 확률은 3분의 1씩 되겠죠.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 보면 3, 즉 이 m이 누구냐면 바로 모평균. 그다음에 분산의 변형식으로 분산을 구해 보면 이 친구가 모분산이 되겠죠. 그다음 모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서 만들면 모표준 편차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신처럼 우리가 여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수조사해서 구한 거, 모두 전수조사해서 구한 거죠. 이때 표본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본의 크기를 2, 즉 2마리를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마리 뽑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 보면 그 2마리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오는지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미 추출하고 복원 추출할 거니까 1자리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1자리 1번, 3자리 1번, 3자리 1번, 1자리 1번, 1자리에 1번 5자리, 3자리 3자리, 5, 1, 3, 5, 5, 3, 5, 5 이렇게 뽑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두 번 다 1이 뽑혔을 때 평균을 내면 그 친구는 1인 거고요. 1, 3과 3, 1의 평균을 내면 그 친구는 평균이 2인 거고요. 1, 5와 3, 3과 5, 1의 평균을 내면 걔네들은 3자리가 되겠고요. 3, 5와 5, 3은 4가 되겠죠. 5, 5가 2번 뽑혔다면 네, 평균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산화황률 분포표를 그렸는데, 이산화황률 분포표가 누구의 이산화황률 분포냐면 표본 평균의 이산화황률 분포죠. 자, 왼쪽에 있는 전수조사는 모든 물고기 확률 변수 x의 이산화황률 분포였다면, 오른쪽에 있는 표본 평균의 이산화황률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확실하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뭘 구할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자는 거죠. 뭐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곱해주고 더해주는 방법을 써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3이 모평균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2마리를 뽑았는데 1하고 3짜리를 뽑았어요. 표본을 추출했죠. 이렇게 2마리가 잡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표본 평균을 구하면 1자리하고 3자리를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 x바 지금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구하는 3이랑 또는 모평균 3이랑 상관이 없는 글자죠. 그런데 그 행동들을 평균을 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원에서 이 말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표본 추출한 이거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보고 분산의 변형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공식을 유도할 때처럼 표본의 개수로 모분산을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사실 이제 모든 걸 증명할 때 그냥 이런 게 실제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어느 정도 그냥 어 그 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되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모분산이 있는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 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온다.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둘을 구별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수지 전체의 것에 대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 추출한 것에 대한 평균, 즉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둘을 지금 확실히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수지 A라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을 때 A 저수지의 모든 물고기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내면 그게 모평균 m,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하면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즉 모 표준 편차를 구하면 시그마.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약간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헷갈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거를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고 내용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와 모분산 등은 저수지에 있는 전체의 물고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만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n마리를 꺼내서, 즉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면 이 친구는 표본 평균, 즉 n마리를 꺼낸 거의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그 편차 제곱의 분산,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분산, 그게 표본 분산, 그리고 거기에 근호를 씌워서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다면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이 되게 복잡해요.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으로 저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평균과 같더라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서도 했듯이 저수지 전체에 물을 빼고 물고기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행동은 저수지에서 표본 추출해서 평균을 구하는 행동을 여러 번 해서 그거의 평균을 내면 같아진다는 거죠.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저수지와 B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각각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수업할 때도 설명을 했던 거니까요. A 저수지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1의 제곱. B라는 저수지는 평균이 30에 분산이 5의 제곱일 때 각 저수지의 평균은 같지만 분산이 달라서 월척을 노리는 친구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네, 당연히 큰 물고기가 B에 있을 가능성이 더 있는 거니까 분산은 저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각각의 저수지에서 표본의 크기가 10과 100인 것을 뽑아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공식에서 본 것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야 되겠죠. 모평균이 30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30이어야 되고요. B 저수지 같은 경우도 모평균이 30이면 10마리를 뽑을 때도 평균이 30, 100마리를 뽑은 표본 평균의 평균도 30. 이 세 가지 값들이 서로 같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분산을 구해보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표본을 100마리, 즉 표본의 크기가 100이면 100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갈 때 표준 편차는 근호를 씌우면 되니까 중요한 게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는 것까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잘 보시면 A라는 저수지에서 10마리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 30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마리를 뽑아서 n이 10일 때 평균을 낸다는 건 표본 평균을 구한다는 거고 표본 평균은 30이라고 하는 모평균에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정도의 분산이 10마리를 뽑았을 때, 100마리를 뽑았을 때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산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X바, 즉 표본 추출을 한 친구의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한 분산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A 저수지에서 10마리를 표본 추출하면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30이겠지만
분산은 10분의 1의 제곱. 100마리를 뽑는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30이겠지만 분산은 100분의 1의 제곱. 마찬가지로 B 저수지도 따로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볼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산이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즉 표본 평균 X바가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분산을 통해서 구해진다는 거고요. 그거를 원래 모분산에 대한 개념을 A와 B에 대해서 누가 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였다면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는 표본 평균이 각각의 표본 추출에서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척도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수지 A가 있고요. 저수지 A 전체의 물고기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걸 따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중에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결정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누구를 따른다? 네,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평균은 M이고요.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됐을 때 확률 변수 X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이 뽑혔을 때 원래 그게 모평균 또는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표본의 크기로 모분산을 나누어 주어야 떨어진 정도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거기에다가 근호를 씌운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A 저수지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표본 추출을 하는 이 표본 평균의 X바가 정규 분포 M 그리고 분산 표본의 크기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인 물고기를 꺼내서 표본 추출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그 친구가 m이라고 하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대한 대략적인 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건 표본 평균, 즉 A라는 저수지에서 몇 마리를 꺼내서 평균 냈던 그 평균이 무조건 모평균과 같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했던 말은 모평균이 있고 표본 평균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이 둘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 이 친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를 얘기한다기보단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통계적 추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사용하겠구나 정도로 알아들으시고 정확히 내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들이 정말 다 쉬워져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좀 복잡한 거 잘 알지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겁니다. A라는 저수지에 물고기가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이 물고기의 물을 다 빼고 하면 뭐 농사에 지장도 되고 물고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직접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모평균을 알 수는 없나?
이제 이 질문에서부터 이 단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표본조사. 즉 표본의 크기가 n인, 즉 저수지에서 내가 뭐 100 마리면 100 마리, 1000 마리면 1000 마리 걔네들만 일부분만 잡아서 그 친구의 뭐를 구하겠다? 네, 그 친구의 평균. 자, 이게 모평균입니까? 아니겠죠. 또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친구는 그냥 표본 평균입니다. 즉 한번 이렇게 몇 마리를 잡아서 평균을 내는 이 표본 평균으로 어떻게 하면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마리를 잡아서 표본 추출을 해서 계산한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반드시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한 번 뽑는 표본 평균 또는 여론조사 한 번 한 걸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그쵸? 그때는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모평균 또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 m과 표본의 크기로 모 분산을 나누어 준 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모집단, 즉 저수지가 물고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표본 추출을 할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n인 뭐 100 마리면 100 마리를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이 친구 m,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추출을 했던 표본의 크기로 모분산을 나눠준 이걸 따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우리 x 마스라고 했던 표준화를 시켜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 계산되는 요 값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표준화된 이 친구가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냐면 95%. 즉 여기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0.95가 나온다는 거 정규분포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관계식을 보면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 안에 모평균도 들어있고 표본 평균도 들어있는 거죠. 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모평균의 범위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모집단 전체가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인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추출을 해서 평균을 내면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를 표준화시켜서 범위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표준화된 값이 들어간다면 그때의 넓이가 0.95가 나온다는 식을 가지고 m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이 식과 같은 식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이 따른다고 했던 m과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아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 평균을 빼주고 이때의 표준 편차로 분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왜냐하면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 친구니까 얘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좌변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본다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좌변과 우변에 곱해서 순서를 바꿔주고 마이너스 x바를 양변에 넘겨서 플러스 x바로 만들어주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춰서라도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즉 무엇을 한 거냐면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그 값이 요 계산을 해 주면 고 모평균이 들어있는 범위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실제의 확률이 몇 %다? 95%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즉 아까 계속 하고 있던 A라는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때 표본 추출한 것의 평균을 내면, 그죠? 그 평균 낸 값이 x바라고 하는 게 뭐 하나의 값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몇 마리를 뽑아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그 친구를 뽑아서 그 친구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내보면, 그죠? 표본 평균을 낸 값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주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즉 x가 전체에 따르는 모평균은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표본 추출한 이 표본 평균은 m, 표본의 크기 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뒤에는 신뢰 구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95%는 이렇게 했을 때 1.96 마이너스 1.96이었죠. 이거를 좀 99%로 더 늘리고 싶으면 더 멀리 벌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2.58까지 이 넓이가 0.99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식의 개수만 좀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고 x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표본의 크기를 몇 개 뽑아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표본의 크기도 우리가 아는 거고,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주면 신뢰도가 몇 %를 할 거냐에 대해서 모평균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좀 더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모평균 m이 어디쯤 있겠냐고 할 때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이 x바를 한 번 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95%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계산된 값이 x2 같은 경우 보면요.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m이 들어있는 거죠. 이번엔 여기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했는데 그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100번을 하면 이 우리가 예상한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게 95번이고 또 우리가 잘못 뽑으면 이렇게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5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이 숫자는 조금 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뢰도는 95%, 99% 이렇게. 뭐 당연히 신뢰 구간이 여기 보시면 범위가 더 넓어졌죠. 왜냐면 위에 거보다는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때는 100번 이렇게 표본 추출해서 모평균을 따져주면 100번에 99번은 구간 안에 모평균이 실제 존재할 거고 아니면 한 번 정도만 빗나갈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긴 시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어렵죠. 예. 근데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모르는 부분 있는 것 좀 잘 체크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